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김수정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돌아와서 네. 너무 기쁘고 네. 집에 감금되어 있다가 이렇게 네. 또 나오게 되니까 일할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브리핑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제 미국 증시는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연준의 긴축 강화에 대한 그런 또 예고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성장주, 기술주들이 특히나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었죠. 좀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전달됐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던 악재입니다만 그것을 하나씩 확인받게 되면서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선 좀 타격이 나타났고요. 러시아 이슈도 조금 완화될 듯도 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들만 최근에는 전달되며 부담이 됩니다. 나토 총장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이슈가 계속 수개월, 수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놓으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얻어갔던 어제였습니다. 자, 뉴욕장에 이슈가 됐었던 내용들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양적 긴축 이슈가 오늘 추가됐지요. CNBC의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있었던 FOMC 의사록 공개에서 받은 내용을 좀 정리한 건데요. 일단 5월은 50bp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사했고요. 또 매달 950억 달러 QT를 시사했습니다. 양적 긴축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 액수를 밝힌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지난 QT 시기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월 최대 500억 달러 정도를 줄였습니다. 었는데 이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규모로 줄여 나가겠다라는 것이 시사된 거죠. 이로 인해서 양적 긴축 혹은 각종 긴축 시그널이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2.63%까지 급등을 보여주면서 성장주 단 상당한 부담을 안아갔었는데요. 특징 주적의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성장주, 기술주들 모두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영 앵커 쪽에 있는 은행주들, 금융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어제 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친노조 성향의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3월부터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존의 노조 설립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고 아마존의 노조 설립도 임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리오프닝이라던가 필수 소비재라던가 다소 경기 방어적인 섹터들은 계속해서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이 종목들의 흐름만 봐도 좀 명확하게 시장 분위기가 반영이 되고 있는 요 며칠인 것 같아요. 일단 전반의 기조는 비둘기파에 대한 희망을 버려라라는 게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도 부담을 받아가고 있고요. 반도체단의 종목들도 연이틀 좋지 않은 흐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 6% 가까이 밀려났고요. 퀄컴, 인텔, AMD,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포함해서 다 같이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램리서치나 KLA와 같은 반도체 장비주도 빠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반도체단의 종목들보다 장비주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인 채 거래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반도체의 부진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건 우리 장의 이 종목에게도 다소 부담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좀 확인을 해보죠.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정말 뜻하지 않게 삼성전자를 같이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뜻한 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연중 최저가로 추락한 삼성전자이죠. 지난해 86,000원 4월경에 찍었다가 지금 1년 만에 68,500원 어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이에 수급을 한번 보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2조 원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 측에서 많이 팔았죠. 5조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담아준 품었다고 봐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7조 원 이상 삼성전자로 쏠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개인들이 사랑을 주는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는 떨어졌을까요? 삼성전자의 하락의 이유들을 끌어 모아봤습니다. 넘겨볼게요. 공격적인 긴축, 전쟁, 중국 봉쇄, 인플레, 오너일가
세금 관련해서 뭐 블록딜 이슈 이거 거시적으로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요. 지금 뭐 중요하게 세세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이 미시적인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요. GOS 논란, 결국 삼성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좀 치명적인 흠을 남긴 상황이고요. 메모리 쪽 잘하는 거 알겠어. 파운드리도 더 잘해야 돼. 라는 시장의 요구 속에 파운드리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파운드리에서 경쟁력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이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사이클 주기는 짧아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변동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경쟁력 우려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사실 4월 3일에 조금 의미 있는 외신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 엔비디아는 세계 GPU 점유율 80%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죠. 차세대 GPU 제품을 또 TSMC에 수주를 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2년 전이었어요. 엔비디아가 고객을 다변화하려고 삼성전자에게 이 수주를 줬었는데 그게 수율이 좋지 않아서 엔비디아가 그로 인해 곤욕을 치렀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떠나갔죠. 그리고 다른 고객사들도 하나 둘씩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수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퀄컴의 3나노 차세대 AP도 결국 TSMC에게 줬다라는 소식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 수율 문제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TSMC에게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고객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고 있는 이 TSMC와의 격차 좁히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이 분명 필요한 시점인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삼성전자 실적.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뭐 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시장의 예상치들 괜찮을 거다 압니다. 그리고 계속 좋았었고요. 그런데 노무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삼성전자 단기 실적에 투자자들 관심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댈 언덕조차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잠정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는 분명 필요하겠죠. 하나의 신호탄이 될 만한 혹여라도의 다른 이슈가 있을지도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성전자에 계속 집착하는 이유가 있겠죠. 넘겨보겠습니다. 과거 연애를 할 때 헤어지기 전에 상태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계속 믿어보고자 스스로를 세뇌하는 거죠. 메모리 위상, 좋은 사람이었잖아. 믿어보자. 메모리에서 잘 해왔었잖아 라고 첫 번째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믿음, 1년 동안 20% 빠질 때까지 설마 이보다 더 바닥인 인간이겠어? 여기서는 좀 올라가겠지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도 잘 벌잖아, 능력 있어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거고 과거를 또 믿는 거예요. 연애 초반에 잘해줬잖아. 과거에 좋았었어 라는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갈 때 주가가 엄청난 급등을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잡고 우리는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이 사는 행위를 멈춰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들고 있던 것마저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넘겨보시면 삼성전자 물음표가 많은 상황인데 느낌표로 바뀌는 때는 과연 어떤 신호탄이 나와야 되는 것인가? DDR5 전쟁, 외국인 수급이 돌아섰다 혹은 3나노 수율 좋아요, 고객사들 돌아와요 이런 소식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시점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삼성전자 누가 파시겠습니까? 계속 끌고 가겠고 좀 더 싸게라도 사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 더 사야 될 것인가?
어떻게 비중을 실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삼성전자를 너무 길게 해버렸어요, 제가. 네, 제가 또 짧게 하면 되죠. 네, 삼성전자 참 절절한 그런 또 우리 첫사랑 종목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어제를 카데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제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나 만도 같은 경우 4%가 넘게 강한 탄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관련주들 연초 대비해서 누적 수익률 부진한 상황입니다. 1년간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1년간의 주가 흐름인데요. 반도체 수급난, 전쟁 리스크 우리 다 아는 거였고 3월 초에 발표했던 인베스터데이에서 전기차 전략, 알맹이가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주가 보시면요. 1월부터 2월까지 쭉쭉쭉쭉 현대차는 주가가 빠졌고 3월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망감 속에 3월 15일까지 쭉 내려가서 3월 15일에 지금 저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월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인베스터데이에서는 전기차 전환 가속 목표를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현대차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 신흥국 판매 비중이 46%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자동차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를 줄하향했는데요.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에서는 전기차 계획 한 번에 좀 몰아서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로 3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익 전망치를 변경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생산 정상화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최선호주로의 관점을 유지하긴 했지만 목표 주가를 역시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에서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여전히 현대차의 주가는 싸다, 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울투자증권에서는 2분기부터 견조한 이익 흐름이 예상이 된다면서 현재 5.5배인 이 PER은 상당히 저평가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증설하고 알라바마 공장에 GV70 전기차를 투입하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리스크 같은 거는 최근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향후 약 1년 동안 봤을 때는 실적 부분에서 기저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관련해서는요. 뉴스도 긍정과 부정이 좀 반반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리고 좀 전망도 반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네. 자동차도 참 그래요. 만약 반도체 공급난만 해소된다라는 이슈 하나만 톡 들려와도 정말 폭발적으로 주가가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들 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놓고 있는 것인데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줬었던 진만쌤의 의견이 좀 바뀔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는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단어인 것 같아요. 네. 뉴스 체크할 때. 이번 주 내내 쌍용차 관련한 이슈가 들려왔죠. 이 쌍용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은 상황이에요.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을 거예요. 에디슨 EV와 거래 정지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 이쪽이 인수한데 저쪽이 인수한데 여기도 참전한데 이런 관련한 소식이 전달되면서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 정말 파도 타기 잘한 분들이라면 엄청난 수익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엄청난 손실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파도 타기 장인이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쯤에서 이거 팔아서 일로 내려와서 이쯤에서 이거 팔아서 이거 사서 이거 사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파도를 잘 타고 결국에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뭐 손실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시간 외의 흐름은 어제 또 추가가 됐죠.
마감 직전에 KG그룹에서 또 참전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미처 이 관련한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살 틈도 없이 주가 변동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주가 급등 확인됐었고요. 시간 외에서 이들 종목 같이 시세 받아가는 흐름이 나와줬죠. 매각됐긴 합니다만 KG ETS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시간 외에선 10%가 상한가인데 상한가 부근에서 다들 거래를 마쳤고요. 앞서 보였던 그들 종목군은 시간 외에서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만큼 이 이슈는 민감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굉장히 큰 매력도가 있게끔 마치 상승률을 보면 느껴지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잠시 후 가나 안 가나에서 좀 다뤄볼 거고요. 신송홀딩스도 변동 주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더 가나 안 가나 궁금해서 또 넣어봤고요. 손해보험주도 얼마 전에 수정앵커가 브리핑해주기도 했었는데 계속 좀 좋은 분위기예요. 갈지 안 갈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도 또 바쁘네요, 오늘. 네, 오늘도 또 욕심을 좀 냈더니 삼성전자부터 자동차까지 또 큰 이슈들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네, 앞서 다뤄봤던 브리핑 내용들 하나씩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는 진만쌤이랑 저희 반도체, 자동차 얘기 정말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이번에는 반도체 섹터로 안 골랐어요. 항상 이제 소부장단에서 볼 종목은 주셨으니까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두고 한번 전략을 챙겨 보겠습니다. 곳곳에서 좋은 이야기는 많이 내놓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증권가의 장기 목표가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지금 왜 빠졌는지 앞서 정리를 살짝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네, 사실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오늘 단단히 마음 먹고 좀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1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이 되지 못한다. 네. 다들 좋을 것으로 예상했고 이 부분이 정말 두각을 나타냈던 부분이 아니라 원가 절감 부분도 있고 단순 일부 호황기를 누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조금 이제 그런 이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현재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가를 부분은 또 아무래도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주가를 유지하거나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가전 쪽과 메모리 분야, 즉 현재 돈을 벌어줘 주고 있는 분야는 지금 피크아웃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파운드리 분야의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100조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M&A는 한다고 말은 한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아무래도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그만큼 주주 환원책에 있어서 굉장히 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쉽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삼성전자가 왜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고 그냥 현금을 쌓아두고 쓰지도 않고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회사의 성장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자체에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거기에 정말 성과를 보여줘야 될 파운드리 분야에서 5나노, 4나노, 3나노에서 정말 수율이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미국에 투자는 하고는 있지만 고객사를 아직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고객사들이 찾아와서 삼성전자에게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TSMC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개선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7만 원, 8만 원보다는 5만 원대 혹은 이제 5만 원대까지 한 번 정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삼성전자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분야에서 좀 외부적으로 좀 보여줘야지 삼성전자에게 주가는 좀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저는 올해 최대 목표가는 8만 원 정도까지밖에 제시를 못 드리는 올해 상황입니다. 최대 목표가 8만 네. 원이요? 뭔가 속상해 하시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올해 8만 원.
뭐 사실 뭐 모르는 거니까 또 더 좋은 소식이 중간에 이렇게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둘러싸고 있는 각 요소들로 봤을 때는 일단 기대치를 낮춰라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돈을 더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뭐 느리게 간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계속 좀 투입해서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을까요? 네, 사실 투자 전략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평균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8만 원 중반대의 평균 단가를 네.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7만 원 중반대도 많은데 삼성전자 손절할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연말까지 좀 장기적인 투자로 봤었을 때 6만 원 후반대에서는 모아가야 볼만하다. 이제 단기적으로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8만 원까지의 주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 마인드가 아니라 단기적 마인드로 접근하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는 모아갈 만하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자금 투입,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재미가 없을 가능성은 크겠지만 이제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좀 주요하기 때문에 6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 그렇지만 신규 매수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그만큼 주가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분들, 예를 들어 7만 원, 8만 원대 평균 단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만 원대의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7만 원대로 낮추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지만 신규 매수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훨씬 더 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이야기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많이들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뭐 메모리 쪽 잘하고 그로 인해 실적 좋을 거 알고 있었고 그게 지금 주가 동력이 못 된다라는 거고 말씀 주신 대로 M&A나 주주 환원책이나 파운드리의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여준다라는 게 남아있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죠. 삼성전자 마음 한켠으로 뭐 저희 다 응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자동차요. 자동차는 우리 지만쌤이 사실 저희와 계속 전략을 나눌 동안 늘 보수적으로 주셨어요. 뭐 기아, 현대차 이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셔서 막 가슴에 대못 박힌 느낌 받았는데 뷰 안 바뀌세요, 아직도? 자, 이제는 뷰를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와는 달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대외적으로 빠르게 좀 대응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현대차 제가 14만 8천 원 한번 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은 했지만 그래도 오면은 너무 슬플 것 같긴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락폭을 갖기에는 앞으로 더 보여줄 만한 악재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 제네시스 쪽에서는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 진짜 정말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판매가 혹은 생산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했지만 그럼 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돌발적인 외부 변수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외부 먹거리도 뭐 보스턴 다이맥스를 통해서 로봇 쪽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사주 매입도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주주 환원책도 일부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부 변수에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뷰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는 모아가기 충분할 만하다. 그래서 19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제네시스 라인에 오히려 집중을 하면서 실제로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기 때문에 실적과 영업이익도 빠르게 증가, 일부 원달러 환율의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면서 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을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3분기 이후부터는 빠르게 턴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큰 폭의 성장성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과 함께 뭐 단발적으로는 22만 원까지 목표 주가 그래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삼성전자와는 이제 뷰가 바뀌어서 현대차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조금 더 탄력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은 현대 오토에버로 주셨어요. 이 현대차 그룹의 뇌 역할을 하는. 네. 이제 앞으로의 싸움은 이제 OS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런 OS 분야에서 좀 갈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 오토웨버는 현대차의 주가와는 달리 조금 상승폭이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앞으로 자율주행차도 안에 탑재되어 있는 OS 분야에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있는다면은 오토에버가 갖고 있는 이제 두뇌 역할은 앞으로 이제 보여주기 조금 더 충분하다는 말씀과 함께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현대 오토에버의 성장성을 가장 빠르게 보고 있고 충분히 매수도 가능해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 오토에버 모두 긍정입니다. 내가 뭐 선호하는 투자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가나 안 가나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가나 안 가나를 준비하면 진만쌤이 떠올라요. 그만큼 더 갈까요? 라는 질문을 할 이슈들을 많이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성홀딩스도 진만쌤 그 상한가 기억나고요. 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 긍정적이다라고 얘기 주셨던 거 기억이 나고 어제 장 마감 직전에 KG 이슈 있었잖아요. 하셨어요? 네, 저는 했습니다. 성공하셨어요? 네, 성공하셨습니다. 이게 막차 정말 이제 티켓팅 하는 줄 알았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이제 그래도 뉴스 캐치를 빠르게 해서 그런 뉴스 캐치를 통해서 일단은 KG 그룹을 이제 회원님들께서는 이제 다들 매수를 하셨고요. 네. 일단은 쌍용차 관련된 이슈에서 워낙 시장의 수급을 깨트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워낙 시장이 재미없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쌍용차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받으면서 이제 시장의 수급을 흐트리는 주요 원인인데 드디어 이제 대장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쌍용차로 인수할 만한 그런 이제 기업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좀 조사를 해본 결과 현금성 자산이 8천억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쌍용차를 매수하기는 가장 좋은 이제 매수처가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KG그룹 오늘 상승세가 과연 얼만큼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적합한 대상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를 공략하기에는 늦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보기에는 이전에 보유자분들 너무 물려 계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탈출 기회가 왔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력을 보여줄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얼만큼 시장의 부각을 받을지는 오늘의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KG그룹 한번 지켜보죠. 자, 이제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본다면요. 공중파 방송국 변화에 빠르게 적응 중이다. 투자 매력 상승하나? 공중파 방송국도 참 최근 수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매력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중파는 항상 나왔던 게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이런 기사만 나왔었는데 그래서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광고 쪽으로 수익이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공중파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상파처럼 뭐 외부에서 좀 맡겨서 이제 방송을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 수입이 빠르게 증가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민영화 관련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민영화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공중파의 시간도 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나오고 있는 상장사 중에는 IMBC와 SBS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MBC는 워낙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민영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방송 콘텐츠와 NFT 관련 사업으로 일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NFT 관련돼서도 사실상 공중파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강하게 또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인트에 있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SBS 같은 경우 실제로 광고 수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광고 수입을 통해서 정말 1분기 실적이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한번 IMBC, SBS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만스픽 여러분 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또 AS에 나갈 거고요. 오늘의 전반의 내용들 궁금했던 모든 것을 쏟아냈고 답변 주셨습니다. 친절한 답변 주셨으니까 그 내용들 잘 한번 복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전략 진만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